반갑습니다. 자, 2월 28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자, 한번 봅시다.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서남수님, 김미용님, 그리고 줄리님 어서 오시고요. 마트리카리아님, 장진수님, 유영일님, 풍년부자님, 섬진강 기차님, 화서분처럼님, 행복한 공간님, 써니쌤님, 펭귄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부자님 바빠서 계좌 볼 시간이 없어요. 잘하셨어요. 안숙현님, 조미선님, 봄봄봄님, 며느리 밥풀꽃님, 카아줌마님 어서오세요. 빨강망토님, 자유공간님, 오키님, 그리고 부자오빠님 어서오시고요. 수박바님, 난폭성님, 아 그리고 이부자님 왜 사기쳤냐고? 뭔 소리래? 어디가 연일 폭등했지? 야 폭등했냐? 아니래잖아. 뭔 소리야 지금. 네. 최진님, 네, 어서오세요. 네. 장선희님, 한일이치님, 반갑습니다. 선우님도 어서오시고요. 양봉업자 팜스통님, 어서오시고요. 아, 뭐요? 신노? 네. 아무튼 어서오세요. 양불의 사탕님 어서오시고요. 제네시스 인베스트먼트도 반갑습니다. 유연한 리치님, 서이아님, 반갑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라서 그냥 뭐 방송이고 뭐고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네. 왜냐면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지. 네. 이경님 어서 오시고요. 청선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내일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지금 중요한 게 이 벨라루스에서 네. 벨라루스 맞죠? 네. 부족함 노일님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어요. 처음 왔어요? 처음 오셨으면 보통 우리 신고시켜야 되는데. 네.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이거 네. 우리 집에 잔 소주잔 이만한 거 있어요. 이만한 거 이만한 거 딱 한 잔만 그거 있잖아요. 그 소주 반병 들어가는 거. 자 벨라루스에서 지금 네 협상 중에 있어요. 뭐요? 협상입니까? 회담입니까? 하여튼 뭐 이거 하고 있어요. 단풍이님 어서 오세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둘이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그냥 샀어요. 네, 재밌어 보여서. 뭘 하고 있느냐면,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니네 나토 가입하지 말고 중립국 지켜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나가라. 네, 이런 걸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서, 뭐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협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한 거죠. 이인님 어서 오세요.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진전이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이잖아요. 결사항전 무조건 이기자 해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전투 병력의 50%를 우크라이나로 집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함락이 안 되고 있어. 네. 함락이 안 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되게 애매해졌어요. 지금 러시아 빈집털이죠. 네. 이럴 때 들어가가지고 러시아를 쑥대밭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전력 절반을 갖다가 때려부시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나토나 미국도 야 이거 군사개입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을 지금 할 것 같아. 예. 그죠? 왜냐면은 이 정도 전력으로 이게 이 정도 약할 줄 알았다라면 나토나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밀어버려도 되는 거였잖아요. 박순희님, 솔개님, 마정란님 어서 오세요.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 이거 뭐 우크라이나 하나를 못 꺼내가지고 이게 군사력이 22위라면서요. 네, 22위라면서. 네, 그러니까 얘네를 지금 못 이겨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러시아로 들어갈까 우리? 네, 따콩따콩따콩따콩 그러면서 따발따발따발따발총 그럼 저쪽에서 이제 땡크 그러면서 온다. 그러면 골 때리지. 네, 여정성님 어서 오시고요. 네, 연아리님 아우 잘 오셨어요. 네, 이런 분들이 또 세계를 빛내시는 분들이죠.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전면전으로 갔다가 때려 붙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민간인 시설을 이제 때려 부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틀에서 움직이니까 좀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뭐 미그 29 우크라이나가 미그 29예요. 옛날 전투기죠. 옛날 전투기에 지금 러시아 전투기가 막 폭격당해가지고 추락하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이고, 이 핵을 던지기에는 지금 핵은 사실은 위험용이고 과시용이지, 이건 너 죽고 나 죽자거든요. 네. 너 죽고 나 죽자기 때문에 이거는 핵은 사실 쓰기가 어려운 상태고, 물론 이대로 놔두면 뭐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침략이 될 거예요. 점령이 되긴 되겠지. 근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남는 게 뭐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블랙스와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백호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뭐가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쯤 하면 우크라이나가 좀 이제 물러나서 이제 나토 가입 안 할게요, 항복 뭐 이렇게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상전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도 약간 당황했을 거예요, 푸틴도. 네, 원 ASMR님, 마사리님 어서 오세요. 네,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하자, 협상하는데 우리는 조건 딱 한 가지다. 니네 나토 가입하지 말고 중립국으로 그냥 있어라. 러시아한테는 K9은 안 팔았을 거예요 아마. 네, 도우리님 어서 오세요. 염소쟁이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니네들 이제 그거 하는 거지. 이제 중립국으로만 남아 있으라. 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일단 군대 철수시켜.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인생 머이서님, 성투사 수제자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러시아에서는 지금 중립국으로 남아라, 우크라이나는 철수해라, 투계자잖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마디만 붙이면 되겠네. 니네가 중립국으로 남으면 지금 당장 철수할게. 그럼 우크라이나는 니네가 철수하면 우리가 중립국으로 남을게. 뭐 이렇게 되든지, 뭐 누가 우선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은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원님 어서 오세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나토한테 열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원님 어서 오세요. EU가 오늘 개소리를 하나 했더만요. 네,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뭐 동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소리 했더라고요. 아니, 쳐다도 안 볼 때는 언제고. 네, 이 우크라이나가 조금 이제 전쟁이 좀 유리하게 되니까 EU가 또 우크라이나는 우리 거야, 뭐 우리의 뭐 어떤 뭐 동료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나토 가입의 어떤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상태면은 나토에 꼭 굳이 가입을 해야 되겠나? 생각도 지금 해볼 수 있는 거지. 왜? 얘네들이 지금 안 도와줬잖아. 같은 그거라면서 왜 안 도와줘? 물론 이제 뭐 전쟁 났던 시점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토 동맹군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열받았을 거란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꺼져 이 새끼들아. 물론 이제 무기를 지원해 줬다거나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니네 꺼져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분명히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토 가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할래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전쟁 지금 당장 끝내자,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인간연수님, 이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지금 협상 기대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대감은 좀 있으나 협상은 좀 잘 안 되지 않겠나. 네. 일단 첫 번째 협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네, 안 되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지 않겠냐.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네,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이 좀 물 건너가면은 주가 올라간 게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인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번 주 안에 뭔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명준님 어서 오세요. 아예 전쟁이 끝나서 뭐 상황이 종료가 되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이 러시아가 더 많은 그런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력으로 더 치고 들어오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일단 끝내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이번 협상에서 일단은 휴전이라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일단은 물러가자. 뭐 나토는 생각해 볼게, 이런 정도의 어떤 협상한 정도만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막판에 이제 올라온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좀 샀단 말이죠. 팔강루시님 잘하셨어요. 잘했어. 뉴스 뉴스 봐야 돼. 왜냐면 이게 뉴스가 계속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쫑얼쫑얼 좀 하고 있는데 5분 있다가 뉴스 살펴보면은 또 이상하게 돼 있어. 막 그렇게 된 그런 부분들이라서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이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가 쭉 들어왔어요. 이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쪽에 계속 안 좋은 상황 보이다가 이제 탁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탁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일 네 또는 이번 협상이 조금 잘 되지 않겠느냐. 박미주님 네 어서 오세요. 특강이요. 특강이 3월 13일 날 시작되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공시가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럼 공지 나오면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만약에, 내일은 우리 쉬는 날이죠. 근데 분위기가 이제 조금 개선이 돼서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이렇게 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지금 좀 곤란해요. 네. 김태수님 어서 오세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각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해 있는 상태죠. 일단 우린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 저거 뭐예요? 금융 전산? 네, 금융 전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즉 이제 외환에 대한 어떤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러시아가 지금 이제 고립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수출을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고, 네. 얘네가 수출을 해도 돈을 줄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지금 얘네는 돈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각종 제재 뭐 이제 첨단 제품도 안 들어온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사실 러시아의 생각에서는 빠르게 우크라이나를 끝내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제재고 뭐고 다 풀릴 것이다 명분이 없잖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고 러시아군의 사기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사발님 어서 오세요. 강옥숙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되게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좀 될 것 같아. 그냥 나가자니 쪽팔리고, 네 밀고 들어가자니 부담되고, 네 그러니까 빨리 협상으로 끝내자. 라고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나토나 미국이 참전을 안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토나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이거 같이 밀어버렸으면은 이거는 진짜 네 답 없을 것 같은데 밀고 들어오도 아주 그냥 파죽지세였는데 이게 딱 막혀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러시아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아니 우크라이나가 너무 강한 건가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일단 협상이 좀 돼서 분위기가 조금만 더 개선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상황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미사일을 더 많이 갖다 쏟아붓고 막 그냥 모르겠다. 민간인도 갖다 때려부시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냥 뭐 전면 공세해가지고 병력 100%다 갖다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중국이 참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이 들어오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근데. 네, 중국도 이거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중국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이 나토가 개입을 했으면 중국도 참전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피곤해진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중국은 지금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러시아가 지금 군대를 더 보내기도 조금 애매해. 이게 지금 골 때리게 됐어요. 네,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잘해줬어. 1톤짜리 황금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까지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이쯤 되면 이제 서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거, 너네들 빨리 철수해라. 그리고 러시아는, 네, 나토 가입 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요거에 대한 결말은 오늘 안 나오지 싶어요. 일단 뭐 끝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지금 네, 러시아를 믿지 않겠다. 네,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군사 극에서 5위죠, 5위. 네, 군사력에서 5위.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렇다면서요. 총을 줘, 무기를 줘, 내가 싸울게. 와, 네. 거의 우리나라 같은 그런 데인가 봐요. 우크라이나가 장모님의 나라라며. 그거 알아요? 우크라이나가 장모님의 나라래.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안에서도 우리 장모님의 나라를 이기자, 지키자, 뭐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왜 장모님인지 알죠? 네. 왜 장모님의 나라인지. 우크라이나가 아가씨들이 이쁘다며. 그래서 다 장모님의 나라라고, 우크라이나를. 터키는 형제의 나라였던가요? 네. 예전에 5위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5위든 6위든 뭐 네. 우리나라도 제법 잘해요. 네, 제법 잘해. 그리고 우리도 전투력 세거든.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인도적 지원금 1,000만 달러인가요? 뭐 또 준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러시아가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라는 생각. 이거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이야. 왜냐면 남자 애들한테 여자친구 소개받을래 그러면은 모든 질문이 이쁘냐거든. 이쁘냐? 네. 여동생이 있대 이쁘냐? 네. 누나가 있대 이쁘냐? 네. 누구 만났어 이쁘냐? 네. 남자가 묻는 건 다 이거밖에 없어. 딱 하나잖아. 이쁘냐? 정윤일님 어서 오세요. 여성분들은 뭐래요? 직업은 뭐래? 키는 몇이래? 어쩌대?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이쁘냐? 네. 네. 골드박님 어서 오세요. 이쁘냐? 이게 왜 그러지? 네. 남자가 좀 단순해서 그런 건가? 이쁘냐? 딱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뭐 단타 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네. 올라가냐? 내일 수익 나냐? 뭐 그거. 이게 다 남자는 약간 직진이라 그런가 봐요. 여러 가지 생각하질 않아. 일단은 이뻐야지 먼저 만나. 이쁘면 이제 먼저 만나서 만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수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쁘긴 한데 성격이 좀 이상하네. 그럼 일단 만나다가 헤어져. 막 이런 거. 네. 이쁘냐? 이쁘다고 해야지. 그럼 무조건. 네. 착하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이쁘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만나야지. 일단은. 네. 그럼 일단 만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은 이제 만나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쁘냐? 그렇다고요. 네. 그러니까 푸틴도 약간 그런 것 같아. 네, 들어갈까? 뭐 이런 그런 거였을까?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만 좀 잘 되면 네. 협상만 잘 되면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 막판에 나오는 느낌들이 조금 달라졌죠. 오늘 하락 출발했잖아요. 아침에 마이너스 시작했는데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오늘 고점이 종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확 들어올린 힘이 굉장히 셌다는 얘기죠.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협상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속보에서 극적 타결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전 세계 증시 올라가고 내일은 우리가 휴장이지만 수요일 날 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주가만 올라갈 거라고. 이게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달라졌어. 그동안에 이게 떨구고 있었던 이런 뭐 공포스러운 모습들에서 조금 이제 희망이 생겼다. 그죠? 네.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렇다고 해서 너무 또 서두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주가가 더 올라가 줘야 되겠죠. 여기 원래 이제 흐름 타고 갔었던 게 요거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등 나가던 요 자리를 이제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은 저항대는 여기에 다 있을 거예요. 2750에서 2800까지 저항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증시가 추가 상승해서 2750이나 2800까지는 가져야 되겠죠. 이제는 단기적으로 세게 치고 올라갔을 때 나오는 저항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2850까지 올라갔다 좀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시간을 좀 끌면서 얘를 끄집어 내리는 거죠. 이게 이평선 정리가 될 때 보시면은 반등이 나갈 때 어디로 보면 좋겠니? 뭐 이런 자리들을 보면 될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쿵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뭐 찌빗하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저항대에 가까울 때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나오게 될 때는요. 쭉쭉쭉 지나가다 보면 이평선이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돌파가 되죠. 여러분들은 절대 이걸 놓치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이게 만약에 위로 뚫어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면 저 자리가 나왔을 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자리가 나왔을 때는 그냥 갖다 잡으세요. 요거. 요런 게 나왔을 때는 그냥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건데 어떻게 바꾸냐? 기다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충격을 그대로 갖다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줄게 되고요. 사람들이 매매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60일 이평선인데 3개월 정도 투자하신 사람들의 그 평균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예전에는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네,
손실이 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평균 가격이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제부터는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이런 시점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그냥 차익 실현이라든지 본전에 매도하는 거라든지 등등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힘하고 저런 그 차익 매도하고 같이 맞불을 놓게 되는데 보통 이런 시점에서 뭐가 드러나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밑바닥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잡고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더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덩쿠슈님, 가치나님, 통해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요 구간들이 일단 나오게 된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가 좀 제법 많이 올라가죠. 네. 가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또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이유 어떻게 됐니 이거? 여기서 또 이제 콕 떨어졌구나. 이 무역 분쟁이 이제 이렇게 지랄 같은 일이었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시점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놈을 이제 끄집어 내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뭘 하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또 지치게 만들겠죠. 여기서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반등이 나갔어야 되지. 작년에 이미 끝나서 반등이 나갔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게 이제 1월 달에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이니 뭐 양적 긴축이니 지랄을 하면서 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쿵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다시 전쟁 얘기 나오면서 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도대체 지금 1월 달에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네. 근데 이 당시에 주가 떨어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 소재부터 시작해서 게임주부터 시작해서 뭐가 다 죽었어요. 이때 한참 올라갔었던 메타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도 테마주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시장의 체질이 바뀌는데 지금 여기에서 올라오지 못한다. 이거 못 버틴다고요. 떨고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림을 오늘 하나 올려드렸죠.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거 다 보셨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네.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 이렇게 가셔가지고 네 누가 여기 잘생긴 애가 오 장난 아닌데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커뮤니티 여기 가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네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거거든. 좋아요 누르셨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빚을 해서 투자하게 되면 막 안절부절이야.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게 막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색을 즐기는 거야. 좋구만. 근데 밖에는 그냥 얼굴이 그냥 누렇게 떠가지고 막 죽을 똥살똥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 비투를 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야.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 그럼 계속 이자가 나가요.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간대. 근데 주가는 또 안 올라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생각이 많아져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 네, 언제까지 그럴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단기적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딱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지. 일단은 저 주식을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저걸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거든. 저걸 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주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지금 올라가는 메타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필요한 거야. 그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대고 뭘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 왜냐면 물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고 뭐고 이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일단 팔아. 일단 파는데 팔고 나서 메타버스 갈아타려니까 돈이 부족하거든? 그 또 빚을 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빚을 내. 딱 올라가 탔더니 또 이제 후루룩 떨어져요. 또 손실이 났어. 자, 이럴 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 매우 급하겠죠, 이제. 김하영님, 네, 정순현님 어서오세요. 이제는 매우 급해져요, 마음이 매우 급해져요. 왜냐면 저거를 빨리 복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커지거든요.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빨리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 안 그러면 집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맨날 김치에다가 찬물에 밥 말아 먹고 막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출근하고 막 그러던 생활을 했다가 이제 이걸로 확실하게 돈 벌까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이제는 또 손실을 봤다 그러면은 빤스만 입고 쫓겨나는 거지. 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버티지 못한다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또 버틴 사람 있겠죠? 아직 신용이 많이 안 줄었더라고. 옆으로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쭉 들어가면 뒤지러 가는 거지. 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용 자금을 쏟아내는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신용이 또 조금 늘었더라고요. 신용이 이거 봐봐요. 네.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 네, 아직 많은 거죠. 네, 아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잔고가 지금 20조잖아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저는 한 18조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시장이 많이 건강해지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한번 쿵쿵 떨어 2월 15일 뭐 이럴 때요. 네, 이럴 때 확 쿵쿵쿵 떨어지잖아요. 무서우니까. 15, 16, 뭐 17 이럴 때 무서우니까 쿵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주가 올라가면 이제 빚을 청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제 신용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 신용이 아직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공매도도 뭐 그렇다, 뭐 신용도 그렇다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지금은 내가 내 돈 갖고 투자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일단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 내가 어디까지 투자를 할 것인가를 일단은 고려하라고 그랬죠.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나는 누구인 거야?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지. 나는 누구냔 말이야. 나는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단타입니까? 장타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하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까? 행복이요. 이런 거 추상적인 거 말고, 네. 이런 거 추상적인 거 말고요. 나이 많이 먹고 경로당 투어를 하면서 기말머니와 재밌게 놀기 위하여. 그렇지. 이런 게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네. 오늘은 대전에 있는 경로당이야. 그러면서 가가지고, 네. 경로당 깨기, 이런 거, 도장 깨기처럼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난 이런 목적이야. 라고 한다면 오케이. 또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뭐,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편안한 도를 즐기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죠. 내가 은퇴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아이 대학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남들 다 하니까 이런 것들은 목적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가 있으면 행복한데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한데요? 자,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표를 세울 때는요. 내가 나중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못 하게 되는 상황이죠.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어. 그 상황이 됐을 때 나에게 얼마가 있어야 내가 그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경제활동을 더 이상 못한대요. 그런 상황이 됐어.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어. 그냥 자식들한테 용돈 받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애들한테 용돈 받는 것도 미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용돈 주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국민연금 이거 가지고 그냥 살 수는 없잖아, 사실. 네, 국민연금 가지고 택도 없이 부족하죠. 개인연금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개인연금, 국민연금 합쳐도 내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그 퀘스천 마크죠. 궁금하지. 근데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70대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냥 경제활동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나에게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게 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경우라면 30억 정도면 될 것 같죠? 아닌가요? 70살부터 100살까지 1년에 10억씩 쓰면 되잖아. 아니지, 10년에 10억씩. 그럼 1년에 1억씩만 쓰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1억씩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달에 800만원씩 쓰면 되거든? 생활비. 물론 이제 그때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네. 한 달에 800만원 정도 생활비 쓴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노인 부부 둘이서 뭐 한 달에 800만원씩 쓰면은 뭐 쓸 만큼 쓴 거 아니요? 그죠? 그래서 30억 정도면 나는 되지 않을까? 30년 정도. 네. 여기 뭐야? 여기 70살부터 100살까지. 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뭐 100살 넘어서까지 살게 되면 별 수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생각한다? 네. 오늘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30억 정도면 지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지금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10년 후가 되면은 30억이 아니라 35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20년 후가 되면 40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하향 조정해도 되겠죠? 그럼 20억으로 낮출까요? 20억. 음. 국민연금 나온다. 개인연금 있다. 뭐 그래서 뭐 다 합쳐가지고 한 100만 원 받는다 치고. 네. 그 다음에 20억이면 20, 계산이 되게 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은 800만 원에 3분의 2면은 어떻게 돼요? 0.6을 곱한다. 68에 48. 한 500만 원쯤 받는다. 네, 그럼 되겠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쓴다. 이것도 많은가요? 돈 들어갈 때 많아 생각보다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면서 쓰는 것하고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한 상태에서 쓰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물론 뭐 노부부들이 둘이서 뭐 할게요, 그죠? 네, 큰 돈 쓸 거 없으면은 뭐 500만 원이면 충분하긴 하죠. 근데 이걸 자식한테 뺏기지 않아야 돼, 물론. 네. 애들한테 뺏기거나 뭐 누구한테 뺏기거나 뭐 애들이 와가지고 나 사업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갖고 이거 홀랑 줘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나의 인생도 꽝, 걔 사업도 꽝이고 그냥 모든 것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꼭 지켜놔야 돼요. 네. 월 500만 원씩 생활비를 쓴다면은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나요? 네, 더 쓰지 않을까 근데? 더 쓸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때 보면 500만 원 이상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럼 500만 원 기준을 잡아봅시다. 500만 원. 그러면은 1년에 6천. 그러면 10년이면 6억. 그러면 30년이면 18억이네요. 이것도 18이냐? 네. 18억. 그러니까 저기 넉넉 잡고 20억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5월 500씩 쓴다 그러면 네, 넉넉 20억만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내 목표가 20억인 거야. 네, 20억. 자, 지금 20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27살이잖아요. 27살이니까 지금 이게 7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억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네? 100만 원이면 될 것 같긴 해. 아이고, 안 돼. 100만 원 가지고는 입에 안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멋쟁이 할머니, 멋쟁이 할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왜 그래요? 너무 소박하게 꿈 가시시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동네에서 안 해. 나 강남에서 머리 할 거야. 이런 할머니 있잖아. 애들 용돈 오고, 애들 뭐 놀러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막 보러 오고 그러면 용돈 좀 팍팍 주고, 뭐 우리 손주 뭐 갖고 싶어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뭐 며느라기 생일이다. 뭐 아니면 뭐 누구 사위 생일이다 그러면은 야 이거 한 돈 100만 원 던져주면서 돈 100만 원 아니지 한 몇백만 원 던져주면서 해외여행에서 갔다 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멋있는 거 그런 거요. 네. 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니에요? 얘야 일로 와 해가지고 네 며느리 생일이야 그럼 와 불러 우리 아들 그니까 와가지고 그냥 한 돈 100만 원 주면서 야, 맛있는 거 사 먹고 너 그냥 용돈 써라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뭐 800 뭐 돈 남아서도 나쁠 건 없잖아요. 안 돼. 사는 살면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나이 들면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되거든. 도시에 살아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도시에 살아야 돼요. 네. 오세요. 우리 아들 지금 13살인데, 네. 나이를 좀 많이 깎으셔야 되겠는데? 이거는 근데 조금 이제, 아직은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죠? 네. 아무튼 뭐, 네. 그렇게요. 까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까먹는 걸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죽고 나서 이 돈을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 나는 그냥 다 써버리려고. 네. 전 다 써버리려고요. 왜냐면 뭐 어차피 자녀들 거 따로 만들어 놨다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저는 그냥 다 써버리려고요. 그리고 뭐 남아봤자 어차피 세금으로 이만큼 띄어가잖아요. 네. 아무튼 좋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20억이 필요하다. 네. 떡국 안 먹었어요. 그래서 27으로 그냥 갑니다. 네. 2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20억을 모을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네. 저는 기왕이면 있는 돈은 다 쓰고 가고 싶어요. 네. 물론 자녀들한테 남겨주면 좋겠죠. 그럼 뭐 건물 하나 정도 남겨줘 그러면. 네. 건물 하나 남겨주세요. 건물 하나 남겨주고 남은 거 다 쓰면 되지. 뭐, 이거 뭐, 그 막 해가지고, 나 죽을 때까지 해가지고, 내가 자산이 얼마 들었지? 나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쓰면서. 네.
애들한테 건물 하나 남겨주면 되지 뭐. 그럼 뭐 됐지 뭐.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 나머지고 내가 다 쓰면 되지. 네. 여기까지는 안 갈라나? 네,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아무튼 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20억을 위해서 우리는 애가 하나야. 그래서 네,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싸울 애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최수환님, 네. 이게 아이도 많이 낳게 되면 이것 자체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문제야, 문제. 왜냐면 되게 부담이에요. 하나면은 그냥 올인해가지고 막 그냥 거기다 집중해서 몰아주면 되는데 애가 둘이잖아? 그럼 이것도 나눠줘야 돼. 네, 큰 애는 얼마, 작은 애는 얼마. 또 그거 재수없으면 또 막 싸워. 막 이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네, 나는 얘한테 몰빵이니까 네, 몰빵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네. 뭐 아무튼 더 나오신 분들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20억 아니라 뭐 40억씩 벌어가지고 더 하셔도 되고. 네. 뭐 근데 꼭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 돈이 많아서 불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막 이렇게 화목하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아지겠죠. 자, 아무튼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다 주든 안 주든 아니면 뭐 끝까지 가지고 지고 있든 아니면 다 줘버리든 아니면 뭐 이걸 이자놀이 해가지고 나는 거기서 월이자 받아 먹어가면서 뭐 그걸 생활하고 그냥 건물 하나 두고 엥 하고 있다가 애들한테도 건물 물려주고 뭐 그렇게 하든 뭐 어쩌든 저쩌든 간에 네, 나한테 필요한 돈이 20억이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복리기를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20년을 모으면 연 복리로 봤을 때 이 수익률이 복리가 계속 계산이 되고 나면 그 수익금이 이제 10억을 넘는 위치 또는 20억을 넘는 위치 이런 자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떡국이요? 원래 안 좋아해. 원래 안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수익을 얼마큼 내야지 되겠는가라는 부분과 또 내가 수익을 얼마만큼 내겠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자연 이게 딱 기준이 안 서게 되면 얼마만큼 내가 불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이게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돈을 벌어야지 앞으로는 내가 늙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등등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는 20억이라는 목표가 생겼잖아요. 20억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금을 최대한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생긴다는 얘기죠. 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20억을 모을래. 그럼 얘기 좋다 이거야. 그러면 10년 동안 20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나는 수익 낼래. 주식 투자하니까 돈 번대. 이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옆집에 누가 또는 뒷집에 누가 우리 회사에서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해볼까? 누구는 코인을 해서 돈 좀 벌었대더라. 우리도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아이들한테도 그거 가르쳐주라고 했죠. 아이들한테도 야 앞으로 너 뭐가 될래?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너는 앞으로 20년 후에 20년 후면 30살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사회 나가서 뭐 여자친구를 만나서 뭐 결혼을 하든 뭐 어쩌든 간에 이런 일이 생길 때 너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때 뭐 한 15억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돈을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가? 15억을 얘기하더라고요. 15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이제 앞으로 지금 13살이니까 뭐 적어도 한 20년 걸린 거죠. 네, 20년 후에 15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또 했어요. 야, 그러면 15억을 만들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면 15억을 버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 말을 안 해요. 뭐 알 수가 없겠지. 네. 내가 대답을 바라고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야, 15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얘가 한번 들었으니까 생각은 할 거 아닙니까? 나는 15억이 필요하구나. 응? 난 15억이 필요하구나. 그럼 15억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들을 가져야 될까?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지? 뭐 MMA 선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격투기 선수 아니면은 뭐 마술사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민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저 15억이라는 저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거란 말이죠.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조사를 할 거란 말이죠. 조사를 하고 나면 그럼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서울대, 뭐 스카이, 뭐 하버드대 이런 데 가는 거 좋지만 대학을 가는 목적은 네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다. 나는 네가 저쪽에 어디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학교에 네가 원하는 공부가 있으면 거기 가서 공부하라. 스카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지. 대학 간판 이런 거 가지고 물론 사회가 그걸 하긴 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배워서 나올 수 있다라면 물론 이제 웬만한 대학은 다 내가 원하는 게 다 있겠죠. 근데 가끔가다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뭐 붕어 낚시 학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어디는 보니까 저런 거 있더만요. 주식학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대학교는. 그럼 내가 주식에 대해 배우고 싶으면 그 학교를 가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너 네가 공부하고 싶은 학교에 가. 네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있는 그 과가 설치되어 있는 그 학교에 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안 해. 그 부작용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 우리 아이에게도 이 목표를 갖다 던져 주세요. 우리도 세워야 되지만 아이한테 던져 주세요. 이게 내 부담을 줄이는 일이야. 이게 내 부담을 줄이는 일이에요. 안 그렇지 않으면 얘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딱 30살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돈은 필요하지. 근데 아무것도 없지. 그냥 남들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그냥 아무 회사, 일반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냥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야. 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육을 못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교육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이거를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가 필요할 것 같니? 애들이 요즘에 영악해가지고 다 알아요.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생각하는 게 두리뭉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네들의 진로를 자꾸 잡아주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야 되고 이건 아이들한테 던져줄 과제고 우리한테 던질 과제는 뭐겠습니까? 그게 너무 멋지게 포장하지 마세요. 마트리카리아님. 너만의 플랫폼을 정하도록 해. 네, 이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네. 그냥 무식하게 얘기해 준 게 좋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원색적으로다가, 원초적으로다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주식 처음에 그 계좌 만들려고 꼬실 때 어떻게 했느냐면, 야, 너 터닝메카드 얼마야? 10,000원. 그때 1,600원인가 막 그랬거든요. 10,000원. 야, 이제 아빠가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한 5일 만에 지금 10,000원 벌었는데 터미널 카드 하나가 공짜로 생겼다? 애가 엄청 좋아했어요. 이렇게 원초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 자, 아무튼, 네. 그건 이제 애들 이야기고, 애들한테 과제를 던져주세요. 네. 꼭 이렇게 던져주시라고. 네. 아이고, 우리 이부자는 또 그냥 어떻게 이빨을 좀 털고 싶어가지고 그냥 끼워줘? 우리 세보님은 정신 차렸더라. 이부자님 거기 가서 세보 좀 만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인간이 안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막 그런 어떤 참여를 좀 하면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 상대방을 대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물론 이 부자님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알아서 이제 잘 사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사람이 사는 게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다 그냥 가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유 그냥 너는 이렇게 막 찌르고 그냥 내가 더 잘났어 야 봐봐 막 이러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봐봐 이 부자님 이렇게 말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자님 보고 뭐라 그래. 아유 저런 그냥 몹쓸 사람 아유 저런 나쁜 사람 왜 와가지고 저 까부는 걸까 왜 저러는 걸까 사람이 왜 저럴까 인성이 왜 이럴까 그 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정말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사회생활이 안 된다니까 그럼 뭐 물론 뭐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이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 옛날에 내가 조지 워싱턴 아시죠?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아세요? 네 저거 봐 저렇게 못됐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네
아니야, 갈 필요도 없어. 딴 데 가면 또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니까 그냥 여기 있어. 여기서 욕을 먹고 오래 사세요. 자,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조지 워싱턴이 그 육군 참모총장을 집으로 불렀어요. 육군 참모총장이 집에 와가지고 탁 차를 한잔 마시는데 그 흑인,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 흑인이 와가지고 뭘 했느냐? 이렇게 차를 탁 갖다 주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그 워싱턴하고 그 참모총장한테 차를 딱 갖다 줬어.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참모총장이 깜짝 놀란 거지. 아니 대통령 각하, 아니 노예한테 이렇게 예의를 갖추시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쟤한테까지 예의를 갖추십니까? 그랬더니 참모총장을 딱 보면서 그 얘기 했다는 거지. 이보게, 내가 저 노예보다 예의가 없어도 되겠는가? 이게 무슨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 그 사람의 인성을 갖다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냥 권위적이고 막 그냥 그럴 게 아니란 이야기야.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을 내가 구제를 시키면 나도 뿌듯하고 이 세계에 뭔가 질서가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강제당해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막 그냥 또 이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면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고 그냥 전 사회가 그냥 막 악으로 물들게 될 거 아니요. 네. 전 사회가 그냥 온 국민이 그냥 다 들고 일하는 상황. 그럼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진다니까. 네. 그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방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시죠? 워싱턴의 일화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네? 동일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네. 몰라. 하여튼, 물려있는가 봐. 네. 아무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를 조금 정화시키고, 나를 먼저 돌아봐. 나를 돌아봐, 나를. 성투사가 얄밉고 미워도 돌아봐. 아시겠죠?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뭐 손해를 받든 수익을 받든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알아서 정리하실 얘기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칼날을 세우고 그러면 안 돼. 응?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뭐 유치원생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가르치면은 또 기분 나쁘시겠지. 뭐, 듣기 좋으니까 귀에 쓴가? 네. 듣기가 싫은가? 내가 뭐, 이렇게 어쩔 TV, 저쩔 TV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오늘은 봐줬어.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더불어 사는 사회야. 이제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네. 뭔 말인지 아시지? 여기에 잘 있다가, 네, 귀화를 하란 말이야. 성투사 이걸로 귀화를 해가지고 이제 맨날 이제 십자가 크게 이제 등 뒤에다가 십자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양봉 하나 큰 거 이제 등에다 메고 명동거리를 헤매면서 고점 지옥 저점 천국 나 드디어 회개했습니다 이런 거 하시란 말이야. 네, 그만 늘려야지. 네, 아무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원하시는 대로 잘 되세요.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야. 지금 이 부자님은 잘 되려고 하려고 내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관점은 알아서 하시고 내가 뭐 사지 말라는 거 해서 뭐 수익 났어. 오케이 땡큐. 네, 잘했어. 어떻게든 돈 버세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니까 네, 돈 벌고 다들 행복해지세요. 네. 근데 나도 뭐 돈 벌고 있어. 네, 나도 돈 벌고 있어. 괜찮아요. 같이 벌면 되지 뭐. 근데 나보다 많이 버세요? 나도 많이 벌으면 더 좋아. 네, 여러분들이 많이 벌고 야 성투사 방송을 들었더니 잘 되더라. 어디 뭐 홍보라도 할 거 아니야. 성투사 사지 말라는 거 했는데 그 방송을 들었더니 그 수익 났다는 거 아니겠어? 네. 그렇게 가시죠. 자, 지금 일단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그거야.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네, 내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만 일단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 거, 많이 빠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면서 무조건 만나야 돼. 내가 10년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10년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조정을 몇 번 만날 것 같아요? 작은 조정은 수도 없고요. 이런 뭐 한 달짜리 조정, 뭐 몇 달짜리 조정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수도 없이 나올 거고 진짜 막 한 6개월 조정 받는 거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10년 동안요. 그렇게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주구장창 미친 듯이 10년 동안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큼지막한 조정도 한 번씩 나왔거든요. 이런 조정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식을 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의 목표는 저기지 여기가 아니거든. 지금 이 조정이 아니거든요. 이 조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내가 슬기롭게 잘 넘어갈 것이냐,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어떻게 지금 위치를 잘 넘겨갈 것이냐. 또 돌아봤어요? 이분은 아주 크게 되실 분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뉴스에 나오신다. 저분 연아리님. 네, 네, 세계 최대 갑부 해가지고 뉴스 인터뷰 나온다고. 네, 그 포춘지에 나와가지고,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자. 왜 부자가 되었나? 성투사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있게 될 거야. 네, 좋아요. 잘 되실 겁니다. 저런 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라고요? 조정이 나오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게 내 바로 앞에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뭐 눈 오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어느 날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돈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게 다 그냥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지나가 보면은 참 근데 진짜 개떡 같은 일들도 많이 있고 뭐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지나가 보면 또 근데 다 극복이 되고 사람들마다 위기가 없었던 일 있어요? 위기. 정말 내 인생에 너무나 엄청난 위기가 있었다. 정말 나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다. 망할 뻔한 적이 있었다. 네. 또는 망했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인생의 굴곡은 다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야, 그땐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야,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떨어진 거 뭐 그리고 나 주도 먹고 다 그랬어 마. 네, 그런 거. 그 뭐 단칸방에 막 식구들 10명 있어 그냥 막 새우잠 자고 막 다 그랬어 막. 옛날에는 연탄불 이거 뭐 아궁에다 연탄불 띄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연탄가스 마시고 막 동치미 국물 먹고 학교 가고 그랬어 막. 그 위기잖아요, 위기. 사실은 뭐 이런 거 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죠. 꼰대. 네,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꼰대예요, 꼰대. 꼰대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잘 넘어갔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조정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 또 그 조정을 어떻게든 빨리 극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나에게 뭔가 이물질이 들어온다거나 나에게 뭔가 나쁜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냥 뭐 본능적으로 밀어내게 돼요. 본능적으로 막 밀어내게 된다고. 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거. 에? 막 밀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마찬가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쁘게 이야기해. 그러면 일단 저거는 나쁜 새끼야. 왜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밀어낸다고. 일단 철벽을 치고 봐요. 네. 일단 철벽 치고 봐. 그러면은 다른 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에만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걸 허물어야 돼요. 열고 봐야 돼요.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항상 인정하라 그랬죠. 항상 인정을 하고. 오늘 이 부자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네. 네. 뭘 맨날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여. 이게 잘생겼지. 뭐 어디가 피곤해 보여요? 진짜? 요즘에? 괜찮은데? 네. 아직까지는 쓸만해요. 네. 27밖에 안 먹었는데 뭐 벌써 피곤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놀잖아요. 자, 아무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딱 철벽을 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오는구나, 인정을 하자 이거지. 인정을 하고 이 조정이 그러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가까이 가면 더 좋을 걸, 인상이. 네, 이게 조명하고 조금 멀어져서 그럴 거예요. 책에 나와있어. 책에 하주마님 책 보면 다 나와있어. 그땐 그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 다 있어. 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항상 시장의 반등을 원해요. 여러분도 시장의 반등을 원하죠. 계속 올라가서 막 100% 나오고 상한가가 막 10배씩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원하잖아. 원하는데 안 나오죠. 인정해야 돼요. 그런 게 나오기가 어렵구나. 네. 어렵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어. 조정 이후에는 반드시 반등이 나왔어. 그리고
그 반등이 당장은 못 넘어가더라도 시간을 10년 정도로 돌려보면 항상 고점을 넘어갔어요. 지금 그게 역사예요. 지나간 차트 가지고 떠들지 마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조정들이 나오지만 항상 고점이 갱신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거기서 극복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꼭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성장하더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털리지만 않으면 되겠네? 깡통만 안 차면 되겠네? 내가 죽지만 않으면 되겠네? 살아만 있으면 되겠네잖아요. 숨만 쉬어도 되겠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2000년부터 시작했다 쳐도 20년밖에 안 됐어. 네? 22년이구나. 22년. 21년. 그럼 90년도부터 쳤으면 30년밖에 안 됐어. 네? 30년밖에 안 됐다고요. 99년도부터 시작했다면 200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수가 10배 살아만 있었으면요.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99년 당시에 내가 삼성전자를 그냥 그때 월급 받은 걸로 계속 사놨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에 뭐 그런 주식들 삼성전자를 뭐 아니면 뭐를 계속 사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때 20살이었고 30살이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야, 돈 필요하냐? 삼성전자 하나 팔지 뭐. 아, 배당 들어왔는데 이번에 소소해. 그냥 몇 억 들어왔더라고. 네. 아, 그냥 몰라. 어디 여행 한번 갔다 오려고. 네. 그 당시에는 자금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아니었겠지. 여러분들이 그냥 월급에서 쪼개가지고 이다 좀 집어넣고 조금씩 집어넣고. 근데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모은 게 아니라 이걸 모아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키우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10억을 생각했다면 주식시장은 20년 후에 100억을 돌려줄 거란 말이죠. 지금 늦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늦었다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네. 1000포인트 갈 때 늦었다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 200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니까 늦었다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여기서 2000포인트 가니까 늦었다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걸 또 극복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만 있는 거,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꾸 죽으려고 독물을 마셔. 독극물을 마셔요. 왜 그런지? 약을 자꾸 먹어요. 무슨 약이요? 신용이라는 약을 자꾸 먹어. 빚을 자꾸 내요. 왜냐면 빨리 살아나고 싶은 생각이야. 생각해봐요. 내 사람이 이렇게 탁 심장마비로 뻗었어. 근데 막 빨리 살려야 되겠다고 그냥 망치로 막 오한마로 갖다가 가슴 막 후려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어? 그냥 살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살살 만지면은 이제 잡혀가. 네, 아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든가. 네, 어떻게 하는겨? 이렇게 하든가. 네, 아무튼 막 이렇게 네. 아시죠? 이렇게 막 거기를 막 쓰다듬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누워갖고 그냥 죽을 똥 살똥하고 이제 거기서 막 어머 이 근육 봐, 막 이러고 쓰다듬으면 그거는 진짜 큰일이다. 네, 그 남자는 몰라도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쓸 그거는 좋은 건가? 네. 아무튼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빠르게. 이거 빠르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바닥 잡고 가실게요예요. 바닥 잡고 가실게요. 저점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잡고 가실게요.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 얘기죠. 이때도 시간이 필요했어. 딱지가 또 나올 수도 있죠. 이때 했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죠. 내려가는 뭔 상관인데 어차피 올라갈 때는 전고점 다 넘겨버릴 건데 네. 물리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물었다 생각하세요. 그냥 물어가지고 그냥 너 이 새끼 넌 어차피 나한테 그냥 딱 들어왔으면 너 이제 더 이상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막 레슬링 해 그냥 끌어안고서 막 그냥 뒹굴어 버려. 그러면 돼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빚을 내서 투자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빚 내서 투자한 것도요. 내가 이 빚을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다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내가 신용을 써. 이거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흔들어댈 때 신용은 털려요. 네? 신용은 털립니다.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신용이 털려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집이 하나 있어. 집을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이거는 시장이 흔들린다고 내가 털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돈 벌어서 계속 갚아 나가면 돼. 이런 거는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신용까지 쓰시는 분들은 담보대출 받을 거 다 받고 그 전에 지인들 돈 다 빌리고 마지막에 신용을 써가지고 와장창해서 이거 모두 다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급등주에 들어가고 꼭대기에 들어가고 물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놔버려. 이거까지 털려버리게 되면 손을 놔버려. 그럼 이 빚 남았지. 이거는 증권사 다 뺏어갔으니까 원금 하나도 안 남았겠죠? 이 빚 남았지. 이 빚 남았지. 나는 손 나가지고 멘탈이 나가버렸지. 그럼 어떻게 돼요? 풍지박산 나는 거야. 그럼 뭐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돈은 제대로 벌리겠어? 안 되지. 기분은 안 좋겠죠.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야. 맨날 애한테 윽박 지르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것과 완전히 멀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그냥 내 돈으로 해요. 조금씩 모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는 얼만큼 시간이 있다고요? 최소 20년씩은 다들 남으셨을 것 같아요. 투자 기간만. 그죠? 나 20년도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70세 정도로, 70세도 지금 좀 빠르다 싶긴 한데 70세 정도로 맞춰놓고 보세요. 그러면 20년 정도는 남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응? 20년 정도는. 지금 뭐 55세이시다 그러면은 뭐 10년만 남아도 사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응? 그죠? 괜찮다고 생각한다고요. 20년이 남았다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년, 27이면 몇 년 남은군요. 40, 50, 67, 40년. 40년. 네? 40년 남았잖아요. 2월 달은 플러스 났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아닐란가? 플러스 났을 것 같은데. 뭐 1월 달 1월 말보다 말에 비하면은 좀 낫지 싶어요. 네. 지수도 올라왔잖아요. 1월 말보다는 낫겠죠, 아마. 저도 플러스 났겠지. 잘하셨어요. 시장이 올라갈 땐 플러스 놔줘야 돼. 자, 40년 남았다. 이거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어쨌든 우리는 주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만약에 40살이다. 네? 40살이다. 그러면 은퇴하는 시간까지 내가 70살이면 30년 남지 않았냐? 30년 남았으면 네가 지금 돈을 벌고 있지. 돈을 벌고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쪼개가지고 월급 종목처럼 이렇게 돈을 쪼개. 그 다음에 그것을 매달 투자를 하라 그랬잖아요. 매달 적립식으로 조금씩이라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투자를 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 이상 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진짜 여기 방송 오셔가지고 뭐 주식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제외하거든요. 그냥 방송 안 듣지, 뭐 그냥 주식이라는 건 뭔지 몰라. 그냥 돈은 벌고 싶지. 그래서 주식 요즘에 잘 나간다니까 뭐 한번 해보고 싶지. 그런 사람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각오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절대 돈 못 넣습니다. 왜? 주가가 빠지는 순간 나는 주식을 투자해야 될 목적이 없거든. 라라님, 네, 지금 들으세요.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요. 목적이 없거든. 어? 그럼 한 80 정도로 볼까요? 네. 80 되면은 근데 약간 이 스태미너가 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저거 하지 않을까? 네. 오, 좋으네. 그거는 또. 네. 방역지원금. 네. 나는 왜 안 주지? 나도 집에서 방역 열심히 했는데, 씨. 네. 나는 안 주대요. 나도 소상공인인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도 저보다야 뭐 이렇게 그 진짜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음. 없다고. 이걸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목표 의식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생각 자체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왜? 내가 지금 이걸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80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80 넘어가면 사실 네 조금 스태미나가 많이 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70살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표가 70부터입니다. 네. 저는 한 70, 한 두세 살 정도까지, 많으면 75세까지는 일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70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을 확 줄여가지고요. 일 조금만 하고 놀면서 그렇게, 네, 가려고요. 네, 아무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지금 희미한 거지. 희미한 거야. 네. 예수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보답을 받게 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종목을 무엇을 사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지금 증시가 내일 빠지고 오르고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협상 결과는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잘 안 될 거라 생각하기도 해요. 네. 협상 결과는 어차피 잘 안 될 거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협상 결과 안 좋으면 주가 떨어지는 거야. 네. 그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올라와서 뭔가 협상 기대감은 올라갔는데 협상이 잘 안 됐어. 그럼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럼 또 큰일 났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조정은 옛날에는 뭐 안 그랬어. 뭐 정말 큰일 났다. 뭐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였잖아요. 근데 다 극복이 되거든요. 극복이 되는데 문제는 저 극복이 되는 그 시기까지 내가 얼마만큼 잘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시장은요. 그래서 바닥을 잡고 가야 돼. 바닥을 잡고 가실게요가 그게 오늘 주제란 말이에요. 바닥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점인 것 같아. 이때도 그랬거든. 바닥인 것 같아요. 근데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연기금이 돌아섰다, 뭐 기관이 매수한다, 이런 부분이 연말에 조금 있긴 있었어. 그죠? 그래서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지만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것은 항상 바닥을 잡고 올라간 다음에 알 수가 있어. 지나간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이 바닥입니다. 네? 지나간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바닥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바닥에서 매수할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야 이게 바닥이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매매를 하셔도 괜찮아. 늦지 않았어. 왜냐면 바닥을 통과했다는 느낌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쫙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부터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가장 맛있다는 생선의 몸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선이잖아요. 네, 생선. 야, 생선 왜 이렇게 잘 그렸어? 네, 생선. 이게 생선이요. 근데 꼬리하고 머리하고 자르고 몸통마다 먹으면 돼. 네. 오이? 그렇잖아요. 그죠? 대가리 치우고요. 꼬리 치우고 몸통만 먹자 이거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막 뭔가를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죠. 어두일미란 말이 있죠. 어두일미 이거 다 뻥이야. 네. 그 중국에 가도 탕추위라는 게 있어요. 그 생선 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뒤에 이렇게 튀겨갖고 나오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생선 머리 먹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저 먹지 마세요. 이거 그냥 해놓은 말이야. 해놓은 말. 그냥 생선 머리에 먹을 게 뭐 있어? 눈알? 그런 거는 먹지 마. 네. 이 좋은 거 살 여기 많은 그 몸통에 살 많은데 누가 욕하는 거지? 몸통에 살 많은데 뭐 하려고 그런 걸 또 생선을 머리 이렇게 그 먹고 있어. 왜 뭐 때문에 안 돼, 안 돼. 네. 머리 안 돼요. 꼬리 안 돼. 네. 무슨 뭐 장어 꼬리 됐어. 장어 꼬리 맛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장어 꼬리가 스태미나랑 뭔 상관이 있어. 무슨 꼬리 뭐 자기 오늘 밤에 장어 꼬리 먹을래? 남자는 꼬리지. 뭐 개 같은 소리야. 지가 몸통 먹으려고 나 꼬리 주는 거지. 그죠? 안 돼, 안 돼. 그 몸통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가. 그 꼬리 절대 나는 꼬리 같은 거 먹지 않아. 오늘 밤 그냥 잘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네가 꼬리나 많이 드셔.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붕어빵도 머리부터 먹습니다. 몸통부터 먹어야 약해? 네. 몸통 먹으세요. 이거 다 아니야. 다 아니야. 네. 아시겠죠? 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요. 네. 미국이 뭐 규제를 하든가 말든가 뭐 일단은 호사다마라는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호사다마. 네, 호사다마. 오늘은 사자성어 많이 쓰네. 어두일미.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뭐가 많다고요? 마가 낀다 그랬어요. 나쁜 일이.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낀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 반도체 쪽 생각해 봐봐요. 한국을 규제한다. 뭘 규제할 건데요? 뭐를 규제한대? 그래서 한국 반도체를 뭘 규제한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한테 투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규제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어차피 러시아 쪽은 뭐 들어갈 일도 없는데 뭘 규제하는가 말든가. 한국 반도체 뭘 규제한대요? 뭐 니네 만들지 마라 이렇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1등이고 2등이고 그러는데 뭐 규제해서 뭘 어쩔 건데요? 이거 뭐 생각해 봐봐요. 이런 말 있잖아. 앤디 워홀이야? 네.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 네.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삼성전자가 1등이라 이 얘기요. 네. 1등인데 뭐 어쩔 건데 지가 뭐 그래서 규제 뭐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잖아. 삼성전자하고 인텔하고 같이 규제가 들어가면 우리만 규제를 한다. 이거 이상하지. 네. 공정거래에서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떤 규제가 있는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만 규제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네. 1등인데 뭐. 그잖아. 그럼 삼성이 미국에다가 투자해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 쪽에 규제가 들어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닌 것 같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스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네온가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규제라고 한다면 규제. 러시아 쪽에 첨단 장비 규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국가들이 지금 규제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얘네들이 지금 1, 2등 해갖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40%좀 되죠. 이게 지금 러시아 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얘네가 이제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뭐 중국산 반도체 갖다 받는 거 뭐 얘네들은 어차피 제재 안 들어갈 테니까 뭐가 있을까? 네. 근데 반도체 칩 이런 거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거 아니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또 뭐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듣보잡이라 뭐 들리지 않잖아요. 어차피 얘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규제가 뭐가 있을까요? 1등이니까 규제를 받는 걸 수 있겠죠. 근데 뭐 별로 타격받을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온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70% 정도 생산을 한대요. 그래갖고 포스코 그 종목 전에 해드렸잖아요. 포스코가 요거를 이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의 16% 정도 맞출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대체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월 9일날? 이날이요? 이날은 60일선 안 넘었어요. 이거 봐봐요. 요날이지. 요날. 이런 상황에서는요. 바닥을 잡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닥인가 봅니다. 왜? 기관도 매수가 들어오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죠. 주가는 60일선 넘어갔죠. 바닥이구나. 근데 돌아서는 건 아니죠.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서도. 왜요? 안 올라왔잖아. 정배열이 아니잖아요. 역배열이죠.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지금 보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된 게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가 이제 바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요건 바닥이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 보실 때 주가가요. 눌림목이라는 거 만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장기, 이게 저항이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단기, 지지라고 하죠. 요게 역배열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다음에 한 번 정도 쉬어줘요. 왜냐면 얘네들이 정배열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눌림목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역배열을 정배열로 만들고 나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갔어야 돼요. 근데 1월 달부터 미친 짓이 나온 거지. 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1월 달부터 나오는 이 조정은 뭐 그냥 개 같은 조정이니까. 네. 원래는 여기서 끝났어야죠. 여기서 바닥을 잡아서 간다 했어야죠. 네. 이게 나오면서 이게 다 메타버스 때문 아니야? 네? 메타버스 때문이고 그 테마주 때문 아니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 1월달 조정이 다 말아먹은 거죠.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61선을 이거 뭐죠? 그거 캔들이 이거 지 혼자 넘어갔다. 이러면 돌파가 아니에요. 이러면은 바닥을 잡았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 혼자 이렇게 내려간다. 근데 역배를 아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넘어가는 자리들이 나왔을 때는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지지선이 여기 있어가지고요. 급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지 반등 나올 때는 여기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 바닥에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끌려간 건데 이게 지금 1월 달에 조정이 나오면서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 라는 생각이지만 지지가 가까이 있잖아. 3100포인트. 그럼 내려가서 지지받고 올라오니까 괜찮겠네. 역별은 해소가 되면 되니까. 그렇게 됐다가 이게 진행되면서 갑자기 갭으로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잡힌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버티는 거지. 버티다가 이제 돌아서면 되는 건데 못 돌아가서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조정은 3번밖에 없었어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인데 이 3번의 조정 속에서 이거는 사실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어. 삼성전자 조정이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별거 없었어. 그러다가 이때는 사람들이 아직 버티만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공매도 나오고 막 그런 거 다 갖다 받아버렸어요. 네, 다 갖다 받고 막 그래서 그런 모양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기관들이 때리면서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손절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우르르르 나오다가 이제 여기에서 뭐가 됐냐면 메타버스로 사람들이 옮겨가지고 네, 메타버스 태워놓고 강물에다 밀어버렸죠. 그래서 주가 폭락. 지금 상황이 지금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1차적으로 조정받은 애들 중에서는 뭐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하지만 얘네들은 많이 안 빠졌단 말이지. 지금 많이 빠진 애들, 이거 빠진 애들은 다 누구냐면 다 뭐 저거잖아요. 아까 뭐 잘 가도 했던 에코프로비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빠진 거죠. 네. 1월달에 조정돼 이런 거, 뭐 NC소프트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뭐 작년부터 많이 빠졌겠지만 뭐 이거 더 빠진 거네요. 네. 그다음에 뭐 있지? 게임즈 뭐 위메이드 네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뒤진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이게 빠진 거잖아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만 2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이거 뭐 50% 반토막 날라간 거거든. 이거 조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나온 그 큰 조정이 기관들이 때릴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요거요? 11월 달 요거요? 요거는 좀 괜찮지 않았나? 이것도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보통 끝났다 봐야 되는데 솔직히 삼성전자 이런 게 그 손절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저길걸요. 그때 삼성전자 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라고 했던 게 여기에요. 여기 손절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자리, 못해 먹겠다 한 자리. 그래서 저때 사람들이 많이 메타버스로 넘어갔어요. 뭐 스치면 상한가니 뭐 어쩌니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이럴 때 또 그때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적으로 뭐 빠진 것도 없어요. 삼성전자고 뭐 하이닉스고 뭐 이런 것들은 별 빠진 것도 없어요. 하이닉스 같은 뭐 빠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뭐 차기 주도주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얘네들이 막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 답답하지.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른 쪽에 보면은 뭐 에너지 관련주, 뭐 대성에너지 이런 거 있었죠. 대성에너지 이거는 지금 끝났잖아. 이제 아직 안 끝났겠네. 5일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것들 쪽으로 가서 뭐 또 이제 기웃거리고 있으면 이거는 또 이제 대차에 당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오늘 원자력 뭐 보성파워텍 이런 거는 상한가 같지만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돼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이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정책으로 지금 엮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원자력으로 해서 치고 올라갈 게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거지. 테마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시 혼란스러운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실제로 시장을 올려줘야 되는 애들이 못 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테마나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있는 거나 뉴스가 있거나 자기 개별적인 부분들이 치고 올라가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중소형들이 잠깐 반짝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올라가서는 절대 시장이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지만 시총 10조짜리가 지하물이 많이 올라가도 못 올라가요. 보성파워텍이 지금 시총이 2,500억짜리인데 얘가 상한가를 10방을 친다 그래도 시장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1% 내리면 그냥 다 까이는 거예요. 예? 시가총액이 2,500억짜리인데 상한가 10방을 쳤어. 그러면은 몇 프로 올라가는 거니? 뭐 아무튼 많이 올라서 한 이게 뭐 1조가 됐다. 4배 올라갔다 이거야. 좋아. 1조가 됐어. 그럼 삼성전자가 1%가 빠지면은 400조짜리인가 1% 빠지면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4조가 날아가는 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상한가를 막 쳐가지고 400% 수익이 나도 삼성전자가 1% 빠져버리면 시장은 빠지는겨.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이 막 반등을 친다거나 뭐 바닥을 잡는 이런 거 아니야. 전부 다 뭐냐면 시각적 분산이에요. 시각적 분산. 어려운 말 오늘 많이 쓴다. 그죠? 여러분들의 주의가 어디로 돌아가요? 테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테마로요. 자, 지금 악재들 많이 있어요. 솔직히. 뭐 우크라이나도 악재고 뭐 또 악재고 악재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악재가 해소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애들은 누가 있을까요? 자, 악재가 해소가 됐어. 그냥 다 좋다 이거야. 지금 뭐 악재가 계속 있고 뭐 어차피 시장이 영원히 조정을 받을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누가 올리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누가 올리는 겁니까? 잔잔바리들이요? 찌끄레기들이? 2천억짜리가요? 3천억짜리가요? 얘들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얘들은 대형주가 못 갈 때, 시장이 못 갈 때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테마주 장세인 거지 얘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때 개별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 각자 패턴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지. 자,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다. 시장이 묵직하게 올라가는 거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누가 올라가냐면 다 대형주야. 네? 다 대형주라고요. 시총 1등부터 해서 쭉 쭈루룩 해가지고 얘들을 올리는 겁니다. 시총 상위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간 시총 상위는 당연히 죽어야 되겠지. 그럼 그 빈자리 채우려고 들어가는 애들이 다 시장 올릴 거란 말이에요. 걔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됐을 때,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됐을 때 뭐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면 테마주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대형주에 집어넣어야 돼요. 시장이 바닥을 잡았어요 라는 것은 조정을 그동안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잖아. 조정을 많이 받아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요 라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 대형주 매수를 준비해야 돼요. 물론 대형주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매수할 때 많이 올라간 거 빼고 안 올라간 거 잡고 이런 식으로 대형을 갖춰야 되겠죠. 지금은 뭐예요? 바닥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 그럼 대형주 못 가지. 그러면 중소형주가 삐죽삐죽삐죽 움직이고 테마주가 삐죽삐죽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눈을 쏙 빼놓고 있는 상황에 어떤 상황이냐면요, 남자가 와이프하고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옆으로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가. 눈을 이렇게 삑 돌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와이프가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딱 보고서 와 테마주다, 와 죽인다, 우와 그러고 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대형주는 먼저 가버렸지. 매수할 기회를 안 주고 이 새끼 봐라 가서 사러 이씨 그래갖고 밀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물려 있다고요? 대형주에. 뭐 중성주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최소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설마 뭐 2차전지라든지 또는 저거 뭐예요, 게임주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카카오나 이런 거에 물려 있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지금 대형주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물려 있어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포스코,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에 물려 있는 거 아니었어요? 물론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죠? 네, 옛날에 사왔던 거 물려 있는 것들, 네, 약간 대형주 인척했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 네, 걔들이 일단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 지금 나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방역 패스 일시 중단이라면서요. 일시 중단을 왜 하는 걸까? 왜 일시 중단을 해?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뭐 인력이 딸려서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 뭐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응?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상승은 시장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대형주가 올랐다는 거예요. 시장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대형주가 오르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은 근데 참 이게 굴곡의 종목인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제는 또 조금 올라갈 때 됐나 싶기도 한데, 이 올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네. 내가 솔직히 뭐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이럴 때 뭐 2,000원짜리 했던 거예요. 지금 뭐 40만원 갔는데, 뭐 못 갈 건 없죠. 못 갈 건 없는데, 그럴 만큼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죠?
네. 뭐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얘가 있었던 건 뭐였어요? 레키로나였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원래 뭐 램시만가 뭐 그거하고 트룩시마 뭐 하여튼 그 시마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 하고 있었죠. 실제로 이제 수익이 나는 기업이야. 난 이런 기업들 되게 좋아해요. 난 이런 기업들 좋아합니다. 이런 기업들. 즉 자기의 본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 제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막 만들어. 그런 기업들 나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뭐냐면 일단 실적이 잡히잖아요. 그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과연 정당한 위치냐 거기에 대한 의문은 남는 거죠. 이거 지금 보면은 이제 얘네들 왜 저거 안 한대 근데 네, 합병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뭐 저거 해갖고 셀트리온이 난 기업이죠. 이게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뭔가 아주 더러운 거에 휘말렸던 것도 아니고 뭐 상장 폐지 위기를 겪었던 것도 아니고 네 뭐 많이 올랐다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의 그게 죄고 또 서정진이죠 그 회장 거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신뢰도가 좀 깨지는 거? 네. 그런 정도가 좀 문제인 거지 회사 자체가 뭐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뭐 나쁘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추세가 자체가 워낙 거지 같아서 네. 이것도 그러면 바닥을 잡아야 되겠지. 바닥을 잡으려면 항상 매물대가 있어야 되고요. 15만 원이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지면 그 다음 바닥은 10만 원. 적정 주가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은 사면은 안 되겠죠. 타이밍은 이럴 때. 이 종목에 대한 매수는요, 항상 같은 것 같아요. 타이밍은 항상 역배열이 모여서 정배열로 넘어갈 때. 그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역배열이 모여서 정배열로 넘어갈 때. 역배열이 모여서 정배열로 넘어갈 때. 정배열이 모여서 역배열로 넘어갈 때 팔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에서 못 사고 중간에 사게 되고요. 위에서 못 팔고 중간에 팔게 돼요. 몸통만 먹습니다. 네. 쌍봉이면은 아주 피곤한데 이게 지금 직전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있어가지고 쌍봉의 조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보통 쌍봉은 그냥 기술적 정의상에서는 이렇죠. 첫 번째 봉우리를 넘지 못하는 거. 이걸 이제 쌍봉이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넘겨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쌍봉인가라고 싶기도 하고 지금 실제로 이런 조정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조정이 시장의 조정에 따른 조정인가 아니면은 셀트리온의 조정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셔야지 돼요. 지금 뭐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1월달 조정은 시장에 다 빠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 1월달에 이렇게 안 빠진 주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장에서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한 달 내내 그냥 죽여버렸는데 이런 장에서 무사한 종목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진짜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서 바닥을 좀 잡게 되면 그게 이제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죠. 바닥을 잡았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면 계좌가 일단 달라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도 달라지면 계좌도 달라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체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매 비빌비빌 되던 애들이 갑자기 시장이 올라갈 때면 무슨 약 먹은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온다고요. 쭉 올라와. 쭉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 보이는 놈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내 포트 괜찮네. 이 종목 괜찮았었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인터플렉스처럼.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좀 버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주 월급 종목이었지만 개 같은 주식이죠. 네, 개 같은 주식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럴 때부터 보면 7만 원부터 빠져가지고 2만 원 이제 2만 원 갔어요. 이제 50%딱 나왔더만 네. 50% 수익률 딱 나왔던데 사실 50% 수익률 있으면은요 마이너스 5%짜리가 뭐 몇 개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50%짜리 하나 있어도 뭐 만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가게 되면 또 그냥 가는구나.
이게 뭐 어느 때인가 보면은 이게 뭐 지랄 맞은 상황인데 바닥을 이렇게 잡은 애들이 시간을 보면은요 이것도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지금 3년 걸렸잖아요. 3년 바닥 잡는 데만 이게 이제 막 이게 넘어가서 아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긴 해요 지금. 왜냐면 이거 넘어가는 데까지만 해도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게 저는 100% 수익까지 났다가 안 팔고 있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났다가 또 막 그런 굴곡의 세월을 거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밑에도 또 더 사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 정도 시간은 개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개긴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시간은 간다고. 그러니까 바닥을 잡을 때는 이렇게 나와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 봐봐요. 지금 뭐 이것도 사실 뭐 얼마 많이 올랐다 볼 수 없잖아요. 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 범위가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짧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점에서 여기 그냥 박스가 하단 볼게요. 하단이 9,900원 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가 2만 원이야. 어떻게 돼요? 2만 원 사면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사면은 100%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변동폭이 무려 2배야. 왔다 갔다가. 바닥이 이래요. 아니 무슨 저점에 샀는데 마이너스 50% 나옵니까? 그래. 저점에 샀는데 무슨 마이너스 30%가 나옵니까? 그렇다니까요. 바닥에 샀는데 100% 수익이 나왔어요.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지.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느 뭐 한 종목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기다림에 있는 종목 중에 한국전력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전력도 참 개떡 같죠. 개떡 같지만 어떻게? 지가 딱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잖아. 우리가 매수를 어디서 들어갔죠? 2만 얼마? 여기 넘어가는 거 보고 여기 언제 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갖고 수익이 나다가 팍 떨어졌죠. 떨어져 봤자 지가 갈 때는 여기란 말이에요. 네. 이걸 이해하셨어요? 네. 뭐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이해하셨어요? 추세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범위는 바닥 잡는데 이런 지랄을 하면서 가겠지. 이게 또 올라가다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서 바닥을 탈출하는 그 시점이 되면 뭐가 나온다? 유레카가 나온다는 얘기지. 응? 그럼 지난번에도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금 정별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된다. 오늘 올라갔네요. 뭐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뭐또 하고 그러면 좋아지겠지 뭐. 지금 이렇게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그 CJ, CGV나 뭐 이런 것도 뭐 모두 투어나 여행지도 뭐 강원랜드나 뭐 이런 것 여러분들 그동안 뭐 되게 싫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호텔 실내나 응? 얘네들은 위에 저항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태면 얘네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하잖아. 얘네들이 누구였어요? 다 위드 코로나죠. 걔네들은 앞으로 뭐가 떨어질 거다, 뭐가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저런 것들을 바뀌기 시작할 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대신에 왕창 지르는 건 아니죠.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경계심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수익이 나고 안 나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물리면 어때? 마이너스 좀 나면 어때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아니 뭐 그렇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뭐 이게 뭐 변수가 생겨가지고 뭐 중간 내려버려?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방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그 시황이나 이런 데서도 좀 뭔가 힌트를 계속 드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아시겠죠?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협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이제 앞서서 해보는 거고 미국이 떨어지든 유럽이 떨어지든 일단 우린 중요하지 않아. 왜 내일은 우리가 놀잖아. 우리는 노니까 괜찮아요. 노니까 상관없어. 상관없고 2일 날이니까 이제 3월 1일 날 이제 시장이 해외 시장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거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 그 바닥을 잡은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준비해 나가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뭘 하면 된다고요? 서두르지 마세요. 네.
서두르지 마세요. 유명해지면 똥을 사도 박수를 치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뭘 사도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내가 유명하지도 않는데 똥을 사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저 새끼 이상한 놈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 올라갈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